네, 어서 오세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 이성과 감정을 서로 적대적인 것이라고만 보지 않죠. 하물며 이제 과학에도 감정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움직인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감정은 그 생각이 주춤거릴 때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이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아이디어를 내어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과 감정은 서로 어울리는 거지 어느 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런 학자들이 이제 로날드 수자 같은 그 감정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이성과 감정은 서로 대립하지 않지만 서로 작동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말로 정당화시키는 자기 감정이 있는데 그건 진실된 감정이 아니다. 허위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실은 그 말로 자기 마음을 왜곡하면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는 거. 말로 현실을 덮으려고 그러죠. 근데 감정이 이제 이성을 지배한다 이거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허위 감정은요. 자기만의 감정이 아니라 남들이 동조를 해줄 때 진정한 허위 감정이 돼요. 그 패션이 그래서 허위 감정의 산출물이라고 하는 거죠. 곧 사라질 게 그때는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놔. 항상 허위적이지만 항상 자기 앞에서는 실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따르도 말처럼 그 패션을 따르는 그 여성들, 이 여성들은 대중 스타라고 하는 그 양치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양떼다. 근데 왜 우리는 양떼가 되고 싶을까? 동조를 받고 싶으니까요. 자기의 허위의식과 허위 감정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응? 나 말고도 남들도 그렇게 하네? 그러면 가슴도 드러내라. 그럼 드러냈어요. 실제로. 그 샤넬 회사의 그 칼 라거펠트가 그랬잖아요.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에 맞추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옷에 맞추어서 신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죠. 정확하게 포스트 모던한 현상이 패션입니다. 그 패션 사회 심리학의 이제 일반적인 결론인데 무엇보다 이제 동조 현상이 중요한데요. 옷가게 가면 말이에요.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게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옷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님의 미적 주체성, 자아를 깡그리 뭉개는 발언이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남 따라 살아라 그거잖아요. 응? 남이 입는 옷 너도 입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유행 사회라고 하는 거고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고 대표적인 뭐 포스트 모던이 뭐 최근에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포스트 모던은 말, 이미지 그거를 실제로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페미니즘이 거의 완벽하게 패션처럼 포스트 모던 현상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패션은 오뚜꾸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 세계가 있고요. 그 옆으로 뭐 똑같은 뭐 산업이지만 브레타 포르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 세계가 있어요. 모두 언론계, 헐리우드, 은행 투자가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그게 패션 권력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권력이에요. 그중에 이제 양치기들이 런던, 뉴욕, 파리, 밀라노 컬렉션 디자이너들 집단이 있죠. 얘네들이 패션을 만들어서 가슴을 드러내라. 그러면 진짜 가슴을 드러냅니다. 패션 따라가는 여자는 원래 그래요. 패션의 윤리를 어기는 게 패션의 윤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선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예, 그게 옷이 됐든 뭐 구두가 됐든 뭐 허리끈이 됐든 하물며 미디어, 대학계, 논문, 학문, 학술 모두 패션에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회심리학의 핵심적인 그 연구 주제가 실은 패션입니다.
페미니즘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허위 감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상원하고 국무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대학 협의회가 나서고 페미 교수들이 직장 안으로 들어가 있고 미디어가 또 마구 떠드니까 젊은 여성들은 그래도 되나? 이러면서 공부해야 할 책 다 버려버리고 섹스 잡담이나 떠들고 교수들도 섹스로 논문 쓰고 애들 가르치고 그걸 포르노 잡담을 학문이랍시고 대학 캠퍼스에 유행을 시켰죠. 대학 학생회는 가관이잖아요. 이런 경향에 반대하거나 견딜 수 없는 교수들을 고소 고발했고 강의실에 CCTV 달자 그랬고 순진한 교수들을 무고를 했어요. 수없이 많은 정상적인 교수들이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90년대 벌어진 일이에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대생들이 그 섹스 이야기로 밤을 지샜고 선을 훅훅 넘었죠. 응? 서로서로 만져보면서. 이 포르노 페미니즘이 미국 대학 사회를 물들였다 그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6년부터 포드 재단이 미국 대학에 특히나 이제 스미스 여자대학 이런 데다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어. 포르노 페미니즘을 대학 사회에 심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만 미국의 전미 여성기구 급진 패밀리 단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 허위 감정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포르노운동으로 바꿔버렸죠. 여성들이 이제 여대생들이 뭐 자기의 그 성적 경험을 서로 토로하면서 그걸 여성운동의 핵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그 여대생들이 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긴 줬죠, 처음에는. 근데 그걸 꼭 대학 교육으로 해야 했어요? 성 문제를?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더욱더 음탕하고 천박하게 성 이야기들이 대학 캠퍼스를 완전히 깊숙하게 수놓아 버렸고 동성애, 멀티 오르가즘, 뭐 자위, 레즈비언 이야기로 뭐 미국 캠퍼스 전체를 물들였단 말이에요. 여대생들은 그랬어. 이게 유행인가 보다.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남성 혐오, 오르가즘, 레즈비언 이런 것도 표출했고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성 운동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성적 무질서의 여성 운동으로 전환했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그 성적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그 많은 불행한 여성들이 페미니즘 동아리로 들어와서 포르노 문화에 동참했어요. 1970년대 말부터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안드레아 드로워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강간 경험, 뭐 남편으로부터 뭐 폭행당한 경험 이걸 모두 책으로 써내면서 나는 도망쳐야 했고 노숙했고 매춘했다. 막 경험을 58년 동안 떠들면서 남편을 빗대어서 남자는 납치범 살인자 이렇게 외치다가 죽었다고. 남편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억 명의 한 명의 이야기를 남자 전체의 이야기로 돌변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일부러 많이 먹어가지고 여성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고 뭐 130kg인가 그렇잖아요. 드워킹. 하지만 드워킹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참 가슴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치 남성 일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게 이 페미니즘의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지. 그 전략이지 전략. 그 사랑 없는 어머니에다가 폴란드 이민자로 매우 어린 시절 고독하게 살았고 남편한테 너무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마릴린 프렌치. 자기 원통함을 그냥 토로한 게 페미니즘이 돼버린 거야. 로빈 머건은 뭐 자기 인생 자체가 분노였대잖아요. 뭘 그렇게 더럽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가 분노였대. 그걸 갖다가 페미니즘으로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개인적인 아픈 과거, 개인적인 과거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에 쏟아넣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주관적이죠. 허위 감정이었다 이거지. 시몬 보바르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실은 시몬 보바르는 더 심했어요. 자기 책에다가 빠짐없이 적어놓는 게 자기 옛날 여자친구 이야기예요.
제2의 성부터 해가지고 뭐 인세퍼라이블 뭐 이런 데 다 적어놨어. 사춘기 시절에 그 똑똑했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르꾸왕이라고. 자기가 별명을 자자라고 붙여줬어. 이 여자애가 대학도 들어가고 모리스 메릴러 뽕띠라고 하는 철학자하고 약혼도 하고 그랬어요. 뭐 정상적으로 살았어. 근데 결혼 바로 전에 뇌염으로 죽었어. 이 정상적인 한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시몬 보바르는 마구마구 상상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했죠. 자기 친구가 여성으로서 독립적이고 싶었어. 근데 부모가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은 것처럼 자기 마음을 스스로 설렸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 상상력이 시몬 보바르 일생을 지배했습니다. 자기 모든 책에 자기가 상상한 대로 자기 친구 이야기를 거짓말로 적어놨다 그 말이에요. 보바르만 그래요? 프리단도 그렇죠. 보바리의 그 미국 친구 베티 프리단 이렇게 자기 책에 적어놨죠. 우리 엄마는 항상 나에게 기집애가 어설프고 엉망이다. 매사 적응을 못하고 못됐다. 또 뭐 못생겼다. 나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의사들한테 끝없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환경이 이러니까 베티 프리다는 정신병원에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 삐딱선을 탔다고. 그러다 돈까지 벌잖아요. 그러니까 삐딱선을 계속 타야지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이가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80대를 넘어서요. 이런 사람들은 허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남도 쉽게 속입니다. 포드 재단한테 100만 달러 받아놓고 나는 노동자라 그러잖아. 응? 베티 프리단이 그런 여자였다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삐뚤어질 거야 이런 말 자주 하죠. 난 나쁜 여자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뭐 그렇게 인식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남성 사회가 삐뚤어졌으니까 내가 삐뚤어지는 거는 정상이다 이 소리예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근본은 말이죠. 자기 주체적인 거 없고요. 남자가 이렇게 보인다 싶으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없으면 존재 불가능한 게 페미니즘이죠. 그죠? 허위 감정에 자기 인생을 던진 거라 이거죠. 그 자기의 그 특별한 경험을 남한테 일반화하거나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면 그 행동? 나쁘다고? 그건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이게 정당화하는데 제일 좋은 정당화라고. 그 허위 의식이죠.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일부러 삐뚤어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변명하는 거지. 보시자고요. 그 대다수 아이들은 말이에요. 어릴 적에 상처를 받습니다. 성인이 돼도 모두가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사르트를 보세요. 평생 열등감에 젖어 살았잖아요. 응? 극복 못한 거야, 그 사르트르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학교 공부. 그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잘 극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반성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 거라. 자기 반성을 조금만 하면 극복되지 않는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가는 거야. 남들이 나한테 씌우는 오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르트르 말대로 타인은 나한테 오명을 씌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하는 게 어른이에요. 응? 남들이 자기한테 욕한다고 그냥 바로 그냥 막 들이밀고 막 이건 자기의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에요. 어른이 되질 못했어요. 자기 개인 경험도 극복하지 못했고 응? 오명이 두려우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 응? 그것도 안 되겠으면 여자들만의 커뮤니티로 도망쳐갖고 거기서 자족하고 살다가 30살 넘기고 40살 넘기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모습이었고요. 텔레비 미디어는 끝없이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거 보여주면서 정말 비현실의 삶을 살게 만들었죠.
철이 없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아주 뭐 시대가 말이에요. 이제 뭐 시대 같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페미니즘은 존재하지 않아요. 돈벌이만 존재하죠. 응? 허위 감정, 허위 의식이었던 페미니즘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돈벌이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페미니즘하고 아무것도 관계없는 여자들이 머리 깍두기처럼 깎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유튜버에서 돈을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통 그 젊은 여자애들은 속아 끝없이 속아요. 뭐 대표적인 건 프랑스에 하나 있어요. 볼린 하르망주라고 하는데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요. 남성 혐오 미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얘는 페미니즘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뜨자는 거야. 돈 벌자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미국, 프랑스, 유럽에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페미니즘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응? 시몬느 드부바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머리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페미니즘이 이제. 잠깐 되게 쉬운 얘기인데요. 로렌스 컬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잠깐 보자고. 너무너무 쉬워. 무슨 이런 게 학문이냐 싶을 정도로.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참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이가 어릴 적에 말이에요. 10대 때 어릴 적에는 자기 욕심만 추구한다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막 슈퍼마켓에서 막 누워서 뒹굴뒹굴 구르고 그래. 자기 욕심만 추구한다고.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친구의 눈, 남의 눈, 말,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거 되게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남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를 자꾸 맞춰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노스페이스 입으면 그거 입어야 되고, 그 엄마 아빠 그 사줄 형편도 못 되는데 안 사주면 막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이 수준에서 정신 발달이 멈춘 아이들이 페미니스트다 그 말이에요. 응? 뭐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채 발견하지도 못한 채로 나이가 30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여성이 되어가는 거야.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건데 30, 40, 50에 돼도 자아를 못 찾아요. 보통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춘기가 끝나면 자기 인생을 이제 설계하기 시작해요. 고3 되면 벌써 이제 나 무슨 과 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아도 찾아요. 내가 뭘 잘하지? 막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나의 욕심과 남의 욕심을 서로 균형 있게 바라봅니다. 남의 눈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아, 내가 바보스럽게 옛날에 왜 남의 눈에 그렇게 나를 맞추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남의 눈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극복한다고.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도 진짜 어른이 되면은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응? 나도 극복하고 너도 극복하고 우리도 극복하고 이 사회도 극복해서 보편적인 정의와 도덕을 따지게 돼 있다고. 그게 어른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페미니즘은 어른이 되기는커녕 사춘기 끝나자마자 바로 발달이 멈춰버렸다 이거죠. 그 지나온 그 사람들을 보세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뭐 클라라 제트겐, 시몬 드베 모두 이 유명 페미니스트들 모두 여성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여성도 극복하고 사회도 극복해서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당당하게 요구했잖아요. 주관적인 욕망도 벗어나고 여성만의 집단 이기주의도 벗어나고 보편 권리를 달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운동을 슐라미스 파이어스턴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성숙하지 말아야 사춘기로 머물러 있어야 페미니스트가 된다. 이 뜻이다 이거죠. 미성숙해야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다. 이거는. 사춘기 끝나고 여성 집단주의에 탁 매몰됩니다. 거기서 자기 이성과 도덕을 딱 멈춰버려. 왜? 당연하죠.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왔더니 남성 사회가 버티고 있더라 이거야. 그게 세계의 전체로 봤던 거예요. 남성 사회 뒤에 무슨 사회가 또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리고 남성 앞에서 도덕 발달이 멈춰버려. 그리고 자매를 찾아. 깨부숴야 돼. 이런 거네 이 말이죠.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공산주의가 부르주아 사회가 마지막 단계, 나머지 그 다음 단계는 공산주의라고 공산사회라고 지들 마음대로 상상했죠. 부르주아 사회 뒤에 금권 사회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사회라고 자기들이 포장했던 그 사회 뒤에 세계화 세력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도덕 발달을 남자들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자매를 찾고 자빠졌어. 자매라고 하는 게 뭐 단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 동조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사춘기 마음으로 만든 허상이라고. 사춘기 때는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 시킨다고. 같은 어린아이들끼리 애들끼리 같은 옷 안 입으면 왕따 시키고 같은 생각 안 하면 왕따 시키고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원래 그렇다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라고. 그게 바로 시스터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콜베르의 그 도덕 발달론 그게 뭐 거기에 따르면 사춘기에서 멈췄다 이거예요. 하기야 뭐 한국의 어떤 기자 출신 여자를 봤더니 걔는 사춘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멈췄더라고. 도덕 발달 자체가 멈춰버렸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 나만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서 도덕 발달이 멈추면 사이코패스가 돼버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출신이 그런 인간들이 좀 있죠. 보통 EQ라고 하는데 EQ가 부족하다고 이거죠. 부족하거나 아예 없거나. EQ가 없으면요. 다른 쪽의 정보 수출이 되게 빨라요. 그 들어온 정보를 코딩을 잘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시험을 잘 본다 이 말이에요. 국가 제도가 원하는 데 맞춰갖고 정보의 틀을 짜는 일은 참 잘해. 하지만 그 정보를 분석하는 일은 전무합니다.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뭐 서울대 출신을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항상 뭐 이렇게 흑백으로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한국에서 서울대 들어가게 만드는 조건이 EQ를 뭉개뜨리는 사이코패스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갖고 결과가 그렇게 산출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학생 잘못이 아니지. 어른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갖고 경쟁, 짬밥으로 만들어진 정보 입수하기, 짬밥으로 만들어진 그 정보 코딩 짜맞추기, 그게 입학시험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내가 이민 한번 가보려고 옛날에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 한국 뭐 산업기술원인가 뭐 이런 데 어디더라 시험 문제야. 이거는요 전공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딸딸딸 외우기 정보 시험이더라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야 공무원을 이렇게 뽑아? 큰일 났구나 공무원들. 대학 입학 시험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논술 시험도 짬밥으로 딱 만들어 놨어. 그러니 어떤 아이들이 나오겠냐고 거기서. EQ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이게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런 사회에서 도덕 발달을 멈춰버렸다고 쳐봐.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망가지겠냐고. 끝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응? 그 정신 발달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넓은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버티고 있더라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하죠. 억압받은 자들은 억압한 자들에 대한 계급적 증오의 권리가 있다. 계급적으로 증오하자는 거야. 노동자가 지주 자본가 그거 하듯이. 나는 이 남성 계급이 싫다. 남자를 계급으로 만들었어. 이거 완전 정신병이라고요. 계급의 성립 조건이 뭐예요? 응?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생산수단이 어떻게 분리가 되나? 기업 같은 것만 생산수단이야? 아니에요. 가게도 생산수단이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여성들이 지배하고 있잖아. 무슨 계급이야, 계급이. 남편하고 살면서 말이야. 남편은 자본가고 부인은 노동자다.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놓고 가사 노동이랍니다. 나 이런 말 생전 처음 들어봤어. 가사를 세상에 노동으로 취급하는 게 어딨어? 응? 사랑과 보살핌과 애정과 출산과 양육으로 만들어져야 할 이 가사를 갖다가 어떻게 바깥에 있는 그 노동 가치랑 똑같이 보면서 가사 노동한테 가격을 지불하라 그러냐고. 여성과 남성을 그 계급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허위 감정이에요. 응? 허위 의식인 동시에 허위 감정인데 그러니까 단결하자는 거야. 여자끼리 단결하자. 하지만 이거 환경 조금만 변하면 뭘 단결해? 응? 티그레스 애키스비 그 NOW 뉴욕 지부장 떠나면서 여자들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그 페미니스트 전체 모아놓고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임 회장이 하는 얘기가 자매는 강력하다. 나만 빼고.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강력하다. 자기 빼고 다른 자매들 다 죽이니까. 이러면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거를 딱 밝히고 나가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는 말이야.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속내를 확 드러냅니다. 자본가라고 욕했던 남자들한테 딱 달라붙어요. 어떤 환경이 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멋진 남성을 만났을 때야. 둘째, 페미니즘과 관계없는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야.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주변 여자들이 하나 둘씩 시집을 갈 때. 그때 자매에는 박살이 나는 거라고. 모든 게 허위 감정이고 허위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한 두 번 보세요. 실제라니까요. 제가 지금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 평가 안 합니다. 우리 자주인 라디오 영상에 누구 평가하는 거 봤어요? 모든 데이터에 다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의 공통점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빠순이 출신이라는 거예요. 깊게 빠져날 수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 비틀즈, 롤링스톤스, 엘비스 프레슬리, 도어스, 비치보이스 뭐 이 남자 스타들 빠순이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게 빠순이를 하다가 어릴 땐 다 그렇게 빠순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숭배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되잖아? 대학도 들어가고 그래. 그럼 자아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이 한 남자를 숭배하던 병적인 몸짓이 페미니즘으로 이제 전환해버린다고. 그리고 자매에 접목한다고. 동조한다 이거지. 몸은 성인이 되었고 숭배 대상은 사라졌어. 그 지점에서 붙잡을게. 유명한 우월한 남자를 제외한 모든 남자를 혐오하는 거예요. 미국 페미니스트들 단체들 말이야 들어가면 연애가 중개인 거 아시죠? 온통 연예인 얘기밖에 안 해요. 페미니스트들. 그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온통 빠스리처럼 그렇게 연예인들 씹어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마약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극소수 스타 남성은 숭배하고 그보다 못한 남성은 모두 혐오한다고. 그게 남성 혐오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경쟁자 여성을 씹어대는 거. 빠스리 때 했던 짓 그대로 한다고. 이게 바로 남성 혐오의 본질이고 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본질이 아니라요. 파생적인 부분에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그렇게 둔다고. 끝없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을 통한 그 사춘기 때의 감정 분풀이도 있죠. 예.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의 모든 언어는 자기 감정 변명하기예요.
로날드 수자가 말했던 말로 자기 감정 보호하기라고. 그거는 허위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모네 드 보바르부터 주디스 버틀러까지 모두 그래요. 주디스 버틀러는 아마 지구상 최강일 겁니다. 말로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죠. 응?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자기도 전혀 몰라요. 아무튼 단 한 명의 예의가 없어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월가에 가서 데모한 게 왜 데모했을까요? 우월한 남자 꼬시러 간 거잖아요. 어? 월가 남자는 남자 중에 가장 우월한 족속이니까 그 남자들하고 같이 사귀자 그 말이에요. 월가 남자는 우월하고 나머지 남자는 다 루저니까 글로리아 스타이넘 자기는 몸매하고 얼굴이 받쳐주니까 우월한 남자 앞에서 꼬리쳤던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귀어보자고. 그게 이 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무의식이라고, 내면 속녀라 그 말이에요. 응? 70년대, 80년대 페미니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무수하게 많이 봅니다. 지배적인 남자들한테 꼬리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통 99%의 남자들은 혐오합니다. 자기 감정이 허위니까 의식도 허위죠. 이 음란마귀 페미니즘의 엘리트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페미니스트들도. 에? 그 트로츠키스트니 마르크시스트니 하는 그 페미니스트 여자 작가들 글 한번 읽어보세요. 포드 재단 비판하고요, 월가 비판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여성 해방을 시키고 있다. 이러고 자빠졌다고. 이 모순이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분명히 이 성운동을 남성 권력이 이끌고 있다는 걸 잘 알면서 그래도 여성 해방이라고 붙들고 싶은 거야 그게. 이 모순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물결이 왔다 사라질 거라고. 근데 국가가 끼어들어갖고 이 물결을 갖다가 운동으로 만들어버렸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전달해 줘도 만사가 상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의견 이래버립니다. 아무리 호구라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좋아해요. 유튜브가 그래요. 러시아가 쿠르스크 들어온 그 우크라이나 군대 거기 분쇄시키고 있는데도 그냥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자기 마음이 좋은 거야. 그게 진실인 거야. 자기 마음에 들면 진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네 마네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정신병자 유튜브도 있더라고. 페미니스트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러시아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을 패퇴시킨 쿠투초프 장군부터 시작해서 히틀러를 패퇴시킨 주코프 장군까지 전투 전략이 원래부터 뛰어나요. 이 나라 군대가 원래 그래요. 인해 전술을 피웠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나중에 제가 1, 2차 세계대전 때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째서 소련 장교들이 뒤에서 권총을 들고 후퇴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가. 그런 거는 그렇게 부각시켜요. 원래 안 그래요. 러시아는 전투를 잘합니다. 원래가. 그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험한 지역에 들어오게 만든 게 러시아의 트랩 작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쳤어요? 들어왔으면 당연히 군대를 빼야 되는데 군대 안 뺐잖아. 러시아가. 그럼 자기가 원했던 작전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면 트랩을 일부러 유도했거나. 돈바스를 빨리빨리 정리해버렸잖아. 러시아가. 그러지 않아도 이 자질구레한 놈들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 군사작전으로 보는 것이 옳지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전쟁 전략 하나 제대로 캐치도 못하는 것들이 군사 전문가니 뭐니 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유튜브에서 한국 사람 내내 속여왔지. 무슨 머니 방송인가 가장 악랄한 방송이 하나 있더라고. 돈 따지는 금융 방송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더라고. 나 그런 방송 처음 봤어요. 우연찮게 봤어요. 저도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더라고. 그렇다면 이런 정신병에 국가가 끼어들어갖고 정신병을 연장시키고 튼튼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사실과 환상을 착각해버리거든요. 환상을 사실처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국제기구 국가까지 끼어들어. 1991년부터 국가가 끼어들고 1995년부터 유엔이 끼어들어. 그래갖고 이 포르노 페미니즘을 실제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도 놀랐지. 자기들도. 우리는 그냥 나쁜 짓 그냥 한 건데 이렇게 국가하고 국제기구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나? 이렇게 되다 이 말이에요. 앞서 로렌스 컬버그가 말해요. 남자가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생각을 독자적으로 하더라. 둘째, 자기 말과 일에 책임을 지더라. 셋째, 자기 국가나 자기 사회를 떠나서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을 추구하더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어른이 되어간다 그랬다. 근데 콜버그가 말 실수를 조금 했는데 실수는 아니에요. 뭐 실수라고 볼 수 없어. 여자들은 이 단계까지 오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그렇게 인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전곡을 찔렀나 보지? 그래서 그랬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럴 질리겐 이 여자가 그래 남자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식이라면 여자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남자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에 있다. 남자가 어른이 돼갖고 진짜 어른이 될 때 독자적인 사고, 책임감, 보편도덕을 추구한다. 그런다면 여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비율 차이지 이게 뭐 흑백 논리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여자가 어른이 되는 것은 무슨 보편도덕을 추구한다기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응? 비율적으로 보통 여자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보살핌으로 자기의 도덕 단계를 이룬다. 글쎄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우리 할머니들 그렇잖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려 그래요. 아픈 사람 무조건 보살피려 그래요. 그게 강요가 아니야. 자발적으로 그래요. 잘 보살펴 주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응? 말도 안 되는 독고다이 같은 사고를 한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이야. 그런 미친 남자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보편도덕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런 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바쳐. 그런 바보 같은 남자들과는 다르고 여자들의 어른된 여자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제 캐럴 길가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요. 여자가 자꾸 사회에서 사회를 참여하는데 시험에서 연속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퇴짜를 맞거나 승진기를 놓치거나 그러면 자꾸 남자를 탓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왜 남자 탓을 하냐면 여성 스스로가 그렇게 남자한테 기대어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 벗어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 말이야. 이거 정확하게 페미니스트 비판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무조건 남자 탓이잖아. 그래서 질리겐이 그랬죠. 그런 남성사회에 기대지 말고 독자적인 도덕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 이거 진짜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샤를르 푸리에가 처음에 1846년인가 그때 정의했을 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 시각과 여성적 세계관에 의하여 만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캐럴 질리겐 말이 맞잖아. 예?
여성적 시각과 세계관을 무장했다고. 이런 여자들은 진정 존경받을 만한 거죠. 안 그래요? 페미니스트는 뭐야? 남성적 시각과 남성적 세계관을 무장했다고 얘네들이. 그래갖고 남성의 파이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맞춰가고. 그래갖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간격을 없애버려갖고 중성화 시키는 거야. 근데 캐럴 질리게는 중성화가 아니라 더욱더 명료하게 만들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한테 엄청 욕을 또 먹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캐럴 질리게는 아니겠느냐. 일단 그렇다고 치고 뭐 내가 뭐 캐럴 질리게는 그렇게 뭐 썩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고, 그래, 남자들이 추구하는 도덕의 최종 단계가 세계적인 보편정이고 여자들이 추구하는 게 사랑과 보살핌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페미니스트는 뭐야? 응? 페미니스트는 뭐냐고요? 사랑과 보살핌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해갖고 더 갈구하는 움직임이 페미니즘 아니에요? 남자와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성사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남성들한테 사랑과 보살핌을 달라고 앙탈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성이 되어간다면 남자한테 기대지 말고 캐럴 질리간 지적 그대로 여성적 다른 시각을 가지라 그 말이야. 디페런트 보이스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페미니스트는 여성적 시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잖아. 정반대로 남자한테 매달려갖고 사랑과 보살핌을 주라고 갈구하잖아.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파시라! 사춘기랑 똑같잖아요. 이건 심리학적 결론이 아니에요. 인류학적 결론이기도 하고 기호학적 결론이기도 하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에요. 콜버그 이론을 그렇게 붙들고 싸웠고요. 캐럴 질리건이 콜버그 이론에 근거해서 여성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물어뜯었다는 거야. 자기 속내들, 자기네의 마음의 속내를 콱 찍었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속내가 들켰어. 그래서 그렇게 물어뜯었던 거예요. 캐럴 질리건하고 로렌스 콜버그는. 둘 다 같은 대학교 직원들이거든. 이해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페미니스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마음을. 1848년 세계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 뉴욕 세네카 폴리스에서 벌어진 300명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여성과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다고요.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묵인하는 바람에 아내가 마음껏 죄를 저지르게 했다.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리하여 남성은 여성을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었다. 웃으면 안 돼요. 여자가 죄를 저지른 이유가 남자한테 있고 여자가 무책임한 이유도 남자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인류학적인 문제라고 이게. 여성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 기대어 앙탈을 부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의 페미니즘 선언문이었다고.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절대 안 바뀌었죠. 사춘기 때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춘기 때 여자애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잖아.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무조건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 하잖아요. 어? 모든 게 남성 책임이라고 얘기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춘기 정서였다나 가능하다 그 말. 정신 발달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 캐럴 질리건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콜버거도 그렇고. 남성 혐오의 칼 마르크스, 발레리 솔라나스. 이거 거세 발언 들어보자고. 이 남성 거세는 페미니스트의 폭력이라 그랬죠? 그 나중에 이제 솔라나스가 나이 들어서 뭐라 그랬어? 나 그거 처음에는 좀 진지하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진지하게 글을 썼지만 결국 그 풍자지 뭐. 그냥 말뿐이다 그거야. 조롱이고 그냥 조롱한 거다 그거야. 내가 실은 이 사회를 조롱해봤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풍자다 이거야. 근데 이게 국가 페미니즘 변할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1971년 프랑스 MLF 크리스티안 로슈코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이 칼을 들 때가 올 것이다. 억눌린 자가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은 칼밖에 없다. 폭력을 쓸 것이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폭력은 단지 말이다 이거야. 여자가 어떻게 폭력을 써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한다 그뿐이지. 그 목적은 뭐냐?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좀 센 말을 할 뿐이다. 풍자다 이거죠? 예. 페미니스트 장카리니 프루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페미니즘 활동을 얘기하면서 페미니스트의 무기는 도발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앙탈 부리고 남자들이 들어주라고 스펙타클 만들고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래서 앙탈 부린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의사 전달 행위였다 이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들어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영국에서.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준 적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들어준 거지. 안 들어준 게 아니라고. 여자가 사회의 생산력에 도움이 되는데 미쳤다가 안 들어줘 그런 자본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에 대한 특별한 사고를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 남자는 없다니까요. 그거는 남자도 아니야. 그냥 바보 지나가는 길거리 아저씨나 그렇게 생각하지. 제대로 생각하는 남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존 스튜어트 밀도 그랬잖아요. 이제 산업시대가 이제 바로 시작되니까 여자들한테 필요한 산업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을 사회로 계속 내보내라 그랬잖아. 그게 자본가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뻥을 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붕붕 떠다녀? 편견을 갖고. 도대체 여자들이 왜, 여자가 아니라 참, 페미니스트들이 왜 자꾸 도발하고 앙탈 부리고 스펙타클을 만들고 그럴까? 응? 짜릿한 게 좋아서? 이건 이제 프로이트도 해결을 못 본다 그랬잖아. 프로이트. 내가 여자 연구를 30년을 했는데 여자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잖아. 뭐라 미로라 그랬잖아. 미로 같다 그랬다고. 자, 조금 더 또 이론적인 얘기 해볼까요? 전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그드는 리차드하고 찰스 샌더스 퍼스의 말의 구성 모델을 보죠. 너무너무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 식당 아줌마한테 이모라고 불러요. 표현이 이상하지.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식당 아줌마예요. 원래 이모의 뜻은 뭐죠? 엄마의 자매를 우리가 이모라고 부르잖아. 근데 그게 진실이야. 우리가 이모라고 부를 때는 어머니의 자매를 지칭하는 거로 약속을 한 거야, 이 사회는. 그게 진실인 거라고. 응?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 이모 불러요. 식당 아줌마가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에서는 이모라고 하는 거를 기호의 표현이다라고 부르고 식당 아줌마의 뜻을 기호의 의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상징화한다. 뭐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의미 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먹혀. 응? 식당에서 이모 부르는 게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먹혀. 왜? 한국 문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인류학적인 문화가 뭐냐면 밥 퍼주는 여자. 이건 이모가 확실하다 이거야. 이모 말고는 밥을 안 퍼줘. 근데 밥 퍼주는 게 식당 아줌마야. 그러니까 이모지. 이 한국의 문화 인류학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페미니즘은 뭐예요? 똑같아요.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표현과 뜻 사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게다가 한국 페미니즘은요. 100% 수입한 거기 때문에 문화적인 토대도 없어요.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만. 응? 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말을 만들어서 도발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이게. 응? 그냥 모든 페미니즘의 모든 표현들이 제 마음속에 뜻을 변명하고 표현하고 앙탈한다 그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뭐 실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표현도 사라져. 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지금 세계사가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실제가 바뀌고 있다고. 같은 표현과 같은 내용이 계속 갈 것 같아? 페미니즘이 계속 갈 것 같아?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앞서서 그 콜버그의 그 도덕발달론을 봤어요. 여자는 독자적인 사회를 잘 못하고 보편 도덕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실수를 했던. 저는 이거 당연히 말실수라고 봐요. 좀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보통 여성한테는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자가 독자적인 사회를 못하고 보편 도덕에 관심이 없어. 시모니 베이 보세요. 엠마 골드만 보라고. 콜버그가 역사를 잘 몰랐지. 하지만은 콜버그의 도덕발달론 페미니스트한테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사춘기에서 정신 발달이 멈췄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회도 못하고 보편 도덕도 모르고 사회계약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책임도 없죠. 이게 페미니스트한테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페미니스트를 여성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이 영상에서만은 그래도 여성 중에 일부라고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페미니즘의 문제는 페미니스트한테 눈꼽만큼도 없어요. 남성 엘리트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 페미니스트한테. 하지만 이해는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 말. 왜 남성 사회가 문제냐? 페미니즘을 이용해 먹었던 놈들도 문제지만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갔던 남자놈들 그것도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페미니스트라든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자들이 자기 감정을 무조건 말로 표현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여기에 대하여 법원과 검사 판사는 실증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의 환상적인 말을 믿고 판결을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연방법원 주임 판사도 이 사실을 지적했어요. 1997년에 이미 지적을 했다고. 성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검판사가 여자 말만 믿고 이 끔찍한 판결들을 수없이 많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철학, 심리학, 인류학, 기호학까지 총동원해서 페미니스트들의 표현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어째서 그렇게 스펙타클을 해왔는지, 어째서 이렇게 허망한 말들을 해왔는지 페미니스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페미니스트의 말은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 표현은 그 뜻이 아니라고 실은. 지들끼리 장난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들을 말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페미니스트에 설명을 모두 끝내고 이제 진짜 페미니스트를 찾아가야죠. UN, 유네스코, WHO, 포드재단, 미국 민주당,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재단. 얘네들이 진짜 페미니스트예요. 얘네들을 대상으로 싸워야지 보통 페미니스트라고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국가와 국제기구를 장악해서 페미니즘을 펼쳐나간 놈들이 진짜 페미니스트지. 그 밑에서 농락당한 여대생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냐고.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